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장기요양 등급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모셔야 할까요?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들 보호자님들이 모시면서 다른 서비스를 보충해서 받아야 될까요? 집에서 모시기 어려우신 보호자님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을 선택하시겠지만 아마 집에서 직접 모시면서 다른 서비스를 보조로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집에서 모시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가 노인복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천천박사가 이 제가 노인복지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꿀팁을 전해드리러 나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꿀팁 하나, 우리 가족의 장기요양 등급과 본인 부담금 요율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두 가지 서류를 기본적으로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장기요양 인정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서, 두 번째는 어떤 계획으로 서비스를 받으셔야 하는 표준장기이용 계획서가 그것입니다. 이 두 서류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몇 등급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얼마를 몇 퍼센트를 내야 한다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예, 용어 설명을 잠깐 더 드리면 장기요양 급여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는데요. 장기요양 급여에서 이 급여라는 말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이 등급과 본인 부담금 요율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총 내가 집에 어르신들 모시면서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총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족의 등급이 4등급이고 본인 부담금 요율이 15%라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알고 계신 이후에는 우리 가족의 서비스 최대 한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 표를 참조하세요. 이 표를 보시면은 우리 가족이 4등급의 15%라고 가정했을 때 약 118만원 정도의 전체 서비스 비용을 사용할 수 있고, 한도로.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은 17만원 정도라는 것을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118만원에 15%가 17만 4천원 정도 되죠. 이걸 알게 되면, 우리 가족분은 4등급인데, 4등급이고 본인 부담금 15%인데, 118만원 이내에서 어떤 서비스든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적혀있는 이 한도는요, 서비스의 총액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방문 요양, 그러니까 어르신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방문 요양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 선생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차량이나 아니면 우리 집안에서 목욕을 해주는 방문 목욕 서비스도 있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방문 간호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시러 오고 모셔다 드리는, 그리고 이제 낮 동안 보통 보호를 해드리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들도 있고요. 단기 보호 서비스도 이렇게 있고, 복지용구 보호 서비스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서비스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서비스들을 실제 설계를 하고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선택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다 책정이 되는데, 그 금액의 총 합이 저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금액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용하다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꿀팁 두 번째, 바로 주야간보호센터를 활용해라. 모든 어르신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요, 만약에 주야간보호센터를 15일 이상 그리고 8시간 이상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등급당 한도가 최대 20%가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 2020년도까지는 50% 한도가 늘어났었는데 이게 20%로 조정이 되어 버렸어요. 공단 참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실제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줄어든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주야간보호센터를 8시간 이상 15일 이상 이용하게 되면 저 한도가 20%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는 4등급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 3만원 정도만 더 내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가족들이 갑자기 장기요양 등급이 나왔을 때
집에서 모시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한도,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요율, 장기요양 등급이었고요. 이것은 최대 한도일 뿐이지 실제 사용을 할 때는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전체 서비스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꿀팁 세 번째, 바로 서비스는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자. 우선 집에서 모시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문 요양 목욕, 주야간 보호 서비스, 그 다음에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 등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용하시는 서비스마다 서비스 이용 방법과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보호자님의 상황과 스케줄에 맞추어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시는 보호자님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직장인 보호자의 입장에서 하루에 9시간은 직장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방문 요양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약하셨다면 보통 방문 요양은 4등급 기준으로 3시간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3시간 서비스 받는 시간 이외에는 어르신이 혼자 계시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8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배치하고 나머지 한도로 방문 요양이라든지 다른 서비스를 주말에 배치를 해서 서비스를 받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동안에는 어르신들이 주간보호센터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주말에는 요양보호 선생님이 그래도 2시간 3시간 정도는 우리 집으로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들이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다른 예로 정형적인 근무를 하지 않고 은퇴하셔서 직접 어르신을 모시고 함께하는 보호자님 경우 24시간 동안 어르신들을 수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목욕할 때 혼자서 어르신 씻기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씻길 때 위험하다 보니 위생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보호자님께서는 매일매일 쉬는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목욕을 어르신들 시켜드릴 때에는 내가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목욕을 할 수 있는 방문 요양 서비스와 방문 목욕 서비스를 같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에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배치를 하고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배치를 하고 사이사이에 남는 금액을 가지고 방문 목욕 서비스를 받아서 여러분들 저 한도를 다 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교대 근무를 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월, 수, 금은 일을 하고 화, 목, 토는 일을 안 하신다. 그래서 월, 수, 금은 내가 근무를 하고 쉬는 날에는 내가 돌봄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크실 거예요. 이 돌봄 부담이. 그러면 월, 수, 금에는 주야간보호센터를 가고 어르신이 그 다음에 화, 목, 토에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아서 내가 돌보는 보호자님이 돌보는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에 한도를 좀 더 쓰고 싶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3번 월수금을 하지 않고 4번 정도 하게 되면 15, 16회가 되잖아요. 한 달이면.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를 15회, 16회를 이용을 하고 나머지 한도를 높여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을 하시면요 주 1회 정도는 공단 부담으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방문 목욕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님의 요양보호자 자격증이 있다면 직접 우리 부모님을 돌보면서 월급을 받고 그 외 시간에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월급을 본인 부담금으로 해서 주간보호센터 비용 내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아마 천천박사가 말씀드린 상황에도 보호자님들의 상황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보호자님 상황에 맞춰서 하려고 해도 우리 센터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상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센터와 계약을 하게 되면 센터 입장에서는 우리 집에 보내줄 요양보호 선생님을 매칭을 해야 되고요. 주야간보호라고 하면은 우리 어르신 때문에 한 명의 선생님을 지원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최초에 이 약속을 해버리면 앞으로 쭉 진행을 할 때 변경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런 어느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보호자님 입장에서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제가 센터장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실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님과 통화를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